저는 6월 8일 날 열렸었던 직장맘 직장대디 그 시민 인터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세종시에 이사 와가지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세종시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는 아이를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도로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다니고 뭐 자전거도 다니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있고 오토바이가 가끔 다니지만 이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아이를 손 놓고 다닐 수 있고 다양한 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수목원이나 이런 인프라들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를 낳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은 조금 낳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시민 인터뷰 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아빠 육아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현재 법으로 혹시 정해진 배우자 출산 육아가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10일 맞아요. 현재는 10일이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20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아이가 낳을 때는 다 5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5일을 받았는데 수목금토일 해서 5일 받았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5일이라고 하시면서 5일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창 회사가 바쁠 때여서 50페이지 좀 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월요일까지 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치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5년 전 일이어서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사회 곳곳에 분명히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 그런 팀장님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은 더 높은 산입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승진은 그냥 물 건너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아마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아직도 저에게는 그냥 좀 먼 나라에 누군가는 한다는 그런 복지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가 많이 힘들고 그거를 옆에서 함께 남편이 봐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애를 네가 낳았냐? 왜 네가 휴가를 쓰냐? 휴가 가면 쉴 텐데 업무라도 해라. 뭐 또 회사 바쁜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뭐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 있죠. 병간호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담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사 참석이 또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 직장하고 겹친다, 일정이 겹친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쓰고 간다면 저는 회사에서 회사 업무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말 많은 성평등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법정으로도 조금 장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조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었고 시민 토론회에서도 시민 인터뷰에서 좀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육아 및 가정 역할에 대한 교육 부족입니다. 제가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막연히 알고 있었던 아빠로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생계 유지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이제 어려서부터 쌓였던 것 같은데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들이 정말 가정 내에 많거든요. 이 서로 간에 뭔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저를 돌이켜 보면 이 결혼 초기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 같은 게 있었다면 좀 가정 내에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는 교육이 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세종시에는 각각 아파트 단지별이나 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별이나 또 아니면 커뮤니티 단위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부의 이제 각각의 생애 주기별이 각각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탓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함께 약속했던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 제도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육아휴직으로 돌아가서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승진 안 하겠다, 연봉 협상 안 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저희는 이제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원 제도를 찾아보려면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건 세종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세종시 공식 홈페이지에 검색에 육아휴직 지금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원 제도는 있습니다. 그 지원 제도는 아빠 장려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에서 찾지 못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근데 지원 제도마다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더 좋은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 정부24, 복지로 이런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지원 제도가 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지원 제도 두 가지 사안이 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간이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지원 제도가 작년 거, 2달 전에 끝난 거 이런 식이면 제가 찾은 지원 제도는 쓸 수가 없어요. 지원조차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입니다. 이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이 지원 제도에 자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그 포스터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전화를 해본다거나 나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아를 하는 중에 이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과 같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보지 않아도 연락이 잘 와요. 친절하게 문자 오고요, 카카오톡 오고요. 그리고 못 받았을까봐 2차, 3차로 또 연락 오고 최종적으로 고지서까지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 제도는 스스로 열심히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고 이제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이거요. 출산 및 지원 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봤던 게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런 세종시만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의 생애 주기별에 맞는 지원 제도들을 뭐 고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지원 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 제도도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홍보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양육으로 바쁜 부모들의 시간과 노력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IT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출생 신고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이의 데이터라거나 그 부모의 데이터도 다 있거든요. 연락처도 다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건 가칭이고요.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라고 얘기를 지어봤습니다.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양육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요. 아이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부모들이 알고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최신 지원 제도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험과 시민 인터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동체 육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특성상 저희는 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조부모님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 아파트 단지별 또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부부의 교육이 있다면 이 아이를 비슷한 나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좀 극복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직장 내에서 좀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정책적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으로 바쁜 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지원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양육이 각 가정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인다면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변화들은 분명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좀 세종시가 지금보다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